안녕하세요. AWS에서 보안 담당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신우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EKS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세션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IT 환경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나 프로세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론 중 하나가 위험 모델링인데요. 위험 모델링에 기반해서 취약한 영역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은 EKS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KS에 대한 위험 모델링 기법을 살펴보면 공격의 시작점이나 공격자가 사용하는 도구, 공격자가 최종적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따라서 다양한 위협들을 나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위협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면 외부에서 발생하는 위협과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부자 위협, 그리고 서비스 구성이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도구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협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유형의 위험 모델에 대해 각각 예상 가능한 공격 방법과 해당 공격 방법에 대한 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위험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EKS 환경에 대해 예상 가능한 주요 공격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EKS 환경에서의 주요 보안 위협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7가지의 보안 위협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EKS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의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DDoS 공격에서부터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노린 SSRF 공격, 권한 상승 공격, 악성 코드 삽입 공격, OS상에 존재하는 취약점 공격, 주요 레파지토리에 대한 퍼블릭 접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한 컨테이너 이미지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안 위협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보안 위협은 한두 가지의 보안 조치를 통해서는 예방할 수 없고 각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계층에 걸쳐 AWS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안전한 보안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7가지 보안 위협과 더불어 여러분의 EKS 서비스를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보안 위협은 결국 각 계층별로 보안을 강화하는 접근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KS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각 계층별 보안 영역을 OS 운영 영역, 인프라, 컨테이너 이미지, 그리고 보안 운영 측면에서 나눠본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AM을 통한 권한 관리, 보안 자격 증명의 안전한 사용과 데이터 암호화, 인프라 보안, 팟 시큐리티, 멀티 테넌시, 이미지 보안, 네트워크 보안, 런타임 보안, 탐지 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대응 및 포렌식과 같이 10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영역 모두 보안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역들이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세션에서는 여기에 언급된 모든 영역을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중에 몇 가지 영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 이외에도 여기에 소개된 각 영역에 대해 AWS의 모범 사례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이 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영역은 인프라 시큐리티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프라는 네트워크보다는 EKS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노드 인프라에 대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EKS는 결국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OS에서 제공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OS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EKS 전체 인프라 보안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모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KS에 사용하는 안전한 워커 노드의 선택입니다. EKS는 고객의 사용 목적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플레인 구성 옵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KS 파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AWS에서 제공하는 EKS 옵티마이즈드 AMI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커스텀 AMI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인스펙터와 같은 취약점 점검 서비스를 통해 워커노드의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결국 워커노드로 사용되는 EC2 인스턴스의 보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포함시키거나 이미 하드닝 처리된 OS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AWS에서는 버틀렛캣이라는 컨테이너 실행을 위한 최적화된 OS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을 통해 안전한 워크노드를 구동하는 것이 EKS 보안을 위한 첫 번째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어를 적용해서 쿠버네티스 API에 대한 보안뿐만 아니라 EC2 인스턴스 자체에 대한 보안도 강화하셔야 합니다. 컨테이너 운영 환경에 있어 런타임 시큐리티를 강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SE 리눅스의 사용입니다. SE 리눅스는 맨데토리 액세스 컨트롤을 제공하는 보안 기능으로 파일이나 프로세스, 포트 등에 적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리눅스의 보안 기능인데요. 쿠버네티스의 운영 환경에서도 이 SE 리눅스는 런타임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활성화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보안 강화를 위한 모범 사례입니다. 쿠버네티스의 운영 환경에서도 이 SE 리눅스는 런타임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활성화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보안 강화를 위한 모범 사례입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SE 리눅스의 정책의 내용을 팟의 설정과 연계하여 보안 설정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SE 리눅스 정책에서 사용하는 레이블은 사용자, 롤, 타입 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쿠버네티스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예제와 같이 SE 리눅스 정책의 내용을 팟의 스펙에 있는 Security Context에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SE 리눅스 옵션을 사용하시면 지정된 레이블을 통해 파일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 제어를 구현하여 불필요한 컨테이너 자원이 중요 파일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EKS 환경에서 SE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에서 여러분은 커스텀 레이블을 팟에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팟에 레이블을 지정하게 되면 해당 팟이 사용하는 볼륨에도 레이블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관리자에 의해 팟과 볼륨에 대한 MCS 레이블이 이루어지면 MCS 레이블이 매칭되는 팟과 볼륨 간의 접근만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동일한 유저 스페이스에 2개의 컨테이너와 2개의 볼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컨테이너와 볼륨에서는 레이블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컨테이너, 볼륨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유저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컨테이너와 볼륨이라고 하더라도 SE 리눅스의 정책을 이용하여 지정된 레이블을 통해 볼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규칙을 설정하신다면 각 컨테이너는 접근이 허용된 볼륨에 대해서만 접근이 허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SE 리눅스의 정책을 잘 활용하시면 팟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EKS에서 이런 레이블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 지정된 팟에 대해서만 호스트의 특정 디렉토리에 공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런타임 보호를 위한 또 다른 보안 수단은 Secure Computing 모드입니다. Secure Computing 모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콜에 대한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리눅스 보안 기능입니다. SE 리눅스와 마찬가지로 스펙 내부의 Security Context를 통해 프로파일을 지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E 리눅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Secure Computing 모드는 SE 리눅스처럼 파일이나 프로세스, 포트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사용되는 시스템 콜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cure Computing 모드는 관리자가 지정한 프로파일이나 디폴트로 제정되는 프로파일을 통해 시스템 콜을 제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팟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시스템 콜이 있을 경우 이 콜의 프로파일의 내용에 따라 차단되거나 허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각 팟에 따라 허용되어야 하는 시스템 콜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팟에 동일한 프로파일을 적용하기보다는 팟별로 필요한 프로파일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런타임 시큐리티를 위한 보안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아머입니다. 앱 아머는 SE 리눅스와 마찬가지로 맨데토리 액세스 컨트롤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SE 리눅스와 비슷하긴 하지만 앱 아머는 SE 리눅스와는 다르게 레이블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앱 아머는 시큐리티 폴리시를 기반으로 해서 호스트 위에서 구동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SE 리눅스가 컨테이너와 호스트 간의 격리도 제공하고 컨테이너 간의 격리도 제공하는 것에 비해 앱 아머는 컨테이너와 호스트 간의 격리만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 아머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적용하고자 하는 시큐리티 폴리시를 생성하셔야 하는데요. 화면의 예제에서는 쿠버네티스 앱 아머 example
deny right라는 프로파일이 이미 생성이 된 상태에서 이 프로파일을 참조하는 팟이 선언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파일을 생성하신 후에 팟에서 해당 프로파일을 선언하시면 팟이 프로비저닝 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시큐리티 폴리시의 정책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시큐리티 폴리시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이 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예로 지정된 팟에서 호스트의 특정 경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는 것과 같은 컨테이너와 호스트 간의 격리를 위한 정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S와 런타임에 대한 보안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컨테이너 운영 환경의 핵심인 컨테이너 이미지 보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사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레지스트리를 등록하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조직의 보안 입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레지스트리를 이용하거나 허용된 레지스트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허가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AWS 환경에서는 ECR과 관련한 IAM의 정책을 통해 접근 제어를 수행하실 수도 있고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지스트리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셔서 허용된 레지스트리에 대해 접근을 허용하거나 사이닝된 이미지만을 허용하는 정책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CR에 이미지를 저장하는 환경이라면 ECR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스캐닝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ECR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베이직 스캐닝 기능과 함께 New 인스펙트와 통합되어 제공되는 인핸스드 스캐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핸스드 스캐닝 기능은 새로운 인스펙트에서 제공되는 좀 더 개선된 스캐닝 기능인 만큼 가능하다면 베이직 스캐닝보다는 인핸스드 스캐닝 기능을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ECR의 이용 환경을 좀 더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VPC 엔드포인트를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VPC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는 VPC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는 자격증명을 조직 내에 속한 자격증명으로 제한하는 엔드포인트 정책을 적용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저장소를 운영하는 환경에서는 레지스트리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련 팀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서와 같이 ECR을 이미지 저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ECR을 접근하는 부서가 개발팀 A와 개발팀 B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각각의 팀이 모두 동일한 레파지토리를 사용한 것보다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 레파지토리를 구분하고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CR은 리소스 폴리시를 지원하는 AWS 서비스입니다. 즉, 관리자는 IAM 자격증명에 권한을 부여하여 레파지토리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레파지토리에 정책을 부여하여 접근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레파지토리에 리소스 기반 정책을 작성하여 특정 자격증명에 대해서만 지정된 레파지토리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제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파지토리에 적용이 되는 폴리시는 단일 계정에서 이용 환경뿐만 아니라 멀티 계정 운영 환경에서도 접근 제어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의 내용 중 프린시펄 부분에는 허용하고자 하는 IAM 자격증명을 입력하고 리소스 부분에는 해당 IAM 자격증명에게 허용하고자 하는 레파지토리를 입력하여 사용자별로 접근이 가능한 레파지토리를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해당 레파지토리에 접근하는 사용자가 오거나이제이션의 특정 유닛 단위로 허용되거나 차단되어야 한다면 정책에 컨디션을 추가하여 OU 단위의 접근 제어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ECR에 대한 접근 제어를 구성하고 제한된 사용자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빌드된 이미지가 배포되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보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CI/CD를 위한 각 단계마다 보안을 위한 절차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도커 파일에 대한 점검이나 소스 코드에 자격증명이 하드 코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빌드 단계에서부터 빌드된 이미지가 저장되는 레파지토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위협을 탐지하거나 식별하고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스캐닝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AWS의 Security Hub나 CloudWatch, SNS 등과 같은 서비스와 통합하여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는 ECR에 푸시되는 즉시 스캐닝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스캔 결과에 따라 다음 프로세스가 결정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인핸스드 스캐닝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최초에 푸시되는 단계에 스캐닝을 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중요 취약점이 어나운스 될 때마다 자동으로 스캔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스캔 결과의 회신과 자동화 구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권한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EKS는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인 만큼 AWS IAM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AWS의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EKS 환경에서도 AWS IAM에서 제공하는 자격 증명과 정책 설정 등을 통해 EKS 자체의 운영 환경 보안뿐만 아니라 EKS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AWS 서비스에 대한 권한 관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EKS 환경의 권한 관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쿠버네티스의 인증과 인가, 그리고 사용자 등과 같은 자격 증명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쿠버네티스의 API 사용을 위한 인증 구조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증을 수행하지 않는 대신 외부의 인증 수단을 통해 인증 정보를 수신하고 쿠버네티스에서는 권한에 대한 인가만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쿠버네티스의 권한은 크게 권한을 갖게 되는 사용자와 서비스 어카운트, 그리고 권한을 명시한 롤, 마지막으로 롤과 사용자나 서비스 어카운트를 연결하는 롤 바인딩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권한 할당을 위한 롤은 네임스페이스에 제한되느냐 아니면 클러스터 전체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일반 롤과 클러스터 롤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권한 할당을 위한 구조는 EKS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EKS 환경에서의 특징이라면 EKS에서의 인증은 AWS IAM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어카운트에서 AWS API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서비스 어카운트에 IAM 롤을 매핑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쿠버네티스에서는 인증을 위한 구성 요소가 없다, 그리고 EKS에서는 IAM을 통해 인증을 수행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EKS에서 IAM이 어떻게 인증을 수행하게 되고 인증된 사용자가 어떻게 쿠버네티스의 권한을 할당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KS에서는 IAM 오센티케이터를 통해 EKS 내의 인증을 IAM과 연계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EKS 사용을 위해선 사용자 단말에 kubectl과 함께 IAM 오센티케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쿠버네티스 운영을 위해 사용자가 kubectl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IAM 오센티케이터의 클라이언트 모듈이 단말에 설정된 IAM 사용자의 자격증명 정보를 기반으로 토큰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kubectl 명령은 토큰과 함께 API 서버로 전달되게 됩니다. API 서버는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중 토큰에 대한 검증을 위해 API 서버 내부에 설치된 IAM 오센티케이터 서버에게 토큰을 전달하게 되고, 토큰을 전달받은 IAM 오센티케이터 서버는 토큰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해당 토큰을 AWS STS로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STS에서는 오센티케이터 서버로부터 수신한 호출의 유효성을 검증하게 되고, 만일 정상적인 IAM 자격 증명이라면 오센티케이터에 성공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STS로부터 성공 메시지를 수신한 오센티케이터 서버는 AWS OSConfig 맵을 통해 해당 자격 증명에 매핑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사용자 정보를 확인한 후 API 서버에 인증의 성공을 전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사용자의 API 호출에 대해 인증 성공 응답을 전달받은 API 서버는 인가를 위해 해당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에 바인딩되어 있는 권한이 사용자가 실행한 액션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요청은 허용되게 됩니다. 즉, EKS 환경에서는 IAM 오센티케이터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각각 사용자와 API 서버에서 동작하면서 IAM에 기반한 인증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이외에 서비스 어카운트를 위한 IAM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AWS 환경에서 사용하다 보면 각 팟에서 AWS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권한 부여 방식은 각 팟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 어카운트를 이용하여 권한을 부여하거나 EC2에 할당된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간단한 코드를 통해 롤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의 노드에서 구동되는 여러 팟이 동일한 권한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권한 부여 방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AWS에서는 이러한 팟별로
서로 다른 롤의 매핑이 가능하도록 IAM Role for Service Account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기능은 팟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어카운트별로 IAM 롤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IRSA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RSA를 이용하여 각 서비스 어카운트별로 IAM 롤을 매핑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OIDC 기반의 IDP를 IAM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어카운트에 매핑할 IAM 롤을 생성하고 폴리시를 할당해야 합니다. IAM 롤이 준비가 되면 롤을 사용할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어카운트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추가하시면 각 팟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어카운트에 대한 IAM 롤의 매핑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IRSA를 사용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는 서로 다른 팟에 대해서 제한된 권한을 갖는 서로 다른 롤을 매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S3에 접근이 필요한 팟은 서비스 어카운트를 통해 S3에 접근 권한을 갖는 롤을 사용하게 되고 KMS에 접근이 필요한 팟은 서비스 어카운트를 통해 KMS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는 롤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외부의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파이어월이나 NACL,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클러스터 내부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경로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안 수단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호스트 단위의 네트워크 보안을 구성하는 것처럼 쿠버네티스에서는 팟 단위의 네트워크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 네임스페이스에 여러 팟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푸른색, 붉은색, 초록색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각각의 네임스페이스 안에 여러 개의 팟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각 네임스페이스에 팟에 할당된 레이블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보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푸른색 네임스페이스에서는 다른 네임스페이스로 통신을 시작할 수 없다거나 특정 네임스페이스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경로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요건을 네트워크 폴리시를 통해 구현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폴리시 타입을 선택하고 IP 블락이나 네임스페이스 셀렉터, 팟 셀렉터 등을 조합하여 원하는 트래픽 플로우에 대한 허용 혹은 차단에 대한 정책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보셨던 네트워크 폴리시는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를 구현할 수 있었는데요.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네트워크 폴리시는 팟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통신에 대해 노드에 적용하던 시큐리티 그룹과는 또 다른 관리 포인트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EKS에서는 Security Group for Pat이라는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하나의 노드에서 구동되는 개별 팟에 각각 하나의 브랜치 인터페이스를 매핑한 후에 각 브랜치 인터페이스에 시큐리티 그룹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한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노드 레벨로 적용하던 시큐리티 그룹을 팟 레벨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팟 레벨로 시큐리티 그룹을 적용하게 되면 동일한 노드에 위치한 팟 간의 통신도 VPC 플로우록을 통해 로깅할 수 있고 네트워크 통제에 대해서 시큐리티 그룹을 통하여 통일된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나이트로 타입의 인스턴스만 지원하기 때문에 적용하실 때는 지원 가능한 인스턴스 타입과 각 노드당 생성 가능한 최대 팟의 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시큐리티를 위한 암호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KS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에 대한 옵션은 그 대상에 따라 다양한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EKS에서 사용하는 시크릿에 대한 암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시크릿은 중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EKS 환경에서는 AWS KMS를 통해 시크릿에 대한 암호화, 오크화를 자동화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용 환경은 사용자가 kubectl 명령어를 통해 시크릿을 생성하게 되면 API 서버가 해당 시크릿을 암호화해서 etcd에 저장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크릿을 암호화하는 데이터 키를 KMS를 통해 암호화한 후에 시크릿과 함께 봉투 암호화에 저장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투 암호화 처리되어 HD에 저장된 시크릿은 사용자가 복구화를 요청하면 API 서버가 KMS와 연동되어 봉투 암호화 처리된 시크릿을 복구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MS를 사용하는 다른 AWS 서비스처럼 EKS 환경에서도 여러분은 KMS에서 발급한 키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 추적하고 감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EKS 환경에서 KMS가 어떻게 시크릿을 암호화하는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시크릿을 생성하는 것으로 전체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용자가 시크릿을 생성하게 되면 해당 API 요청을 API 서버가 수신하게 됩니다. 요청을 수신한 API 서버는 시크릿을 암호화할 새로운 데이터 암호화 키를 자체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 암호화 키를 메모리에 로딩한 후 사용자가 요청한 시크릿을 암호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KMS의 개입이 없었는데요. 쿠버네티스에서는 AWS 인크립션 프로바이더를 이용하여 KMS와 API 서버를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AWS 인크립션 프로바이더는 API 서버를 대신하여 KMS의 데이터 키에 대한 암복구 아웃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설명드린 시크릿의 암호화 이후에 AWS 인크립션 프로바이더는 봉투화 암호화를 수행하기 위해 API 서버가 생성한 데이터 키를 KMS로 보내 암호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KMS가 데이터 키를 암호화하게 되면 API 서버에는 암호화된 시크릿과 KMS에서 암호화된 데이터 키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API 서버는 사용자가 생성한 시크릿을 HD에 저장할 때 암호화된 시크릿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된 시크릿과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봉투 암호하여 함께 저장하게 됩니다.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KMS를 이용한 시크릿의 봉투 암호화 과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HD에 저장된 시크릿을 복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의 복구화 과정도 암호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시크릿 호출을 통해 시작합니다. API 서버는 사용자의 시크릿 요청을 받으면 HD로부터 봉투 암호화 처리된 시크릿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때 메모리에 사용 가능한 평문 데이터 암호화 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메모리에 사용 가능한 평문 데이터 암호화 키가 있다면 해당 키를 통해 바로 암호화된 시크릿을 복구한 후 사용자에게 리턴하게 됩니다. 메모리에 사용 가능한 평문 데이터 암호화 키가 없는 경우라면 봉투 암호화 처리된 시크릿에 대해 평문 암호화 키를 추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AWS 인크립션 프로바이더는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이용해 KMS로 디크립트 API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KMS는 요청받은 암호화된 데이터 키에 대한 디크립트 호출에 대해서 데이터 키에 매핑된 CMK로 복구화 작업을 수행하여 복구화된 데이터 키를 AWS 인크립션 프로바이더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평문의 데이터 키는 API 서버에 메모리에 로딩되게 됩니다. 그리고 API 서버는 이렇게 로딩된 평문 데이터 키를 이용하여 봉투 암호화 처리된 시크릿을 복구한 후에 사용자에게 리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KMS를 이용한 시크릿의 암호화 그리고 복구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EKS 환경에서는 시크릿의 암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 용도로 KMS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EKS 운영 환경을 위해서는 시크릿뿐만 아니라 볼륨이나 기타 암호화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모두 암호화 처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탐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는 가드듀티라는 완전 관리형 위협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드듀티는 VPC 플로우 로그, DNS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위협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2년 1월 EKS에 대한 위협 탐지 기능이 가드듀티에 추가되었습니다. 가드듀티에서 제공하는 EKS 위협 탐지 기능은 EKS에서 발생하는 오딧 로그를 기반으로 하여 동작하게 되는데요. 다른 데이터 소스와 마찬가지로 EKS의 오딧 로그 역시 사용자는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아도 EKS에 대한 위협 탐지 옵션만 활성화하신다면 자동으로 가드듀티에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드듀티에서는 현재 약 27가지의 위협 탐지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목록에는 의심스러운 외부 호스트와의 통신이나 대시보드의 퍼블릭 공개, 권한 상승 취약점, 민감한 파일 경로 마운팅과 같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확인해야 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탐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드듀티에서 제공하는 EKS 위협 탐지 기능은 이미 가드듀티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원하신다면 가드듀티 메뉴에서 활성화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EKS 위협 탐지 기능은 30일간의 무료 사용 기간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EKS 보안을 좀 더 편리하게 강화하고 싶으시다면 꼭 체험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KS뿐만 아니라 고객 여러분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위협 탐지와 최적화된 업무 흐름, 그리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AWS 보안 서비스와의 통합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 서비스와의 통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안팀뿐만 아니라 개발팀이나 운영팀의 협업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발팀과 운영팀, 그리고 보안팀이 적절하게 협업하고 각 운영 단계마다 보안에 대해 가시성을 확보한다면 클라우드에 적용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EKS에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보안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EKS에서의 보안은 한두 가지의 조치를 통해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스 코드를 포함한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보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위험 모델링을 통해 예측 가능한 보안 위협에 대한 적절한 사전 대응 조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고 분석하는 각 단계에 대해 자동화를 구성하신다면 아마도 현재보다는 좀 더 안전한 EKS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WS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AWS 내에서 구성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가드듀티나 인스펙터 이외에도 시큐리티 허브나 디텍티브, 메시, 오거나이제이션스와 같은 다양한 보안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 조직 전체의 보안 강화와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세션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세션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AWS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강연 종료 후 설문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